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미적분에 이어서 기하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한 벡터의 상수배가 되겠죠. 근데 상수배 1,1의 상수배는 두 좌표가 똑같다는 뜻이니까 이제 1차 방정식 풀어주면 2K는 4, K는 2.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접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지나는 점에서 x 대신에 2x 그 다음에 y 대신에 루트 2y를 대입하면 이제 접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대입해주면 8분의 2x 더하기 4분의 루트 2y는 0. x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값 대신에 넣는 게 아니라 y값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따라서 x는 4가 되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P를 X, Y로 두고 평면 좌표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P 빼기 OA 벡터니까 요거를 이제 제곱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곱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OP 빼기 OA의 제곱을 해버리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AB 벡터 크기 제곱인데 이제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x좌표 4 차이 나고 이제 y좌표 3 차이 납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고 도형의 길이는 원주를 구하라 했으니까 반지름이 길이가 5니까 답은 10파이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이제 이렇게 평면 벡터가 나와 있을 때는 벡터를 분해해 주시거나 평행 이동해 주면 좋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A2 벡터랑 BC 벡터를 더하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친구의 시점과 종점과 이 친구의 시점을 이제 이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행 이동을 해버리면 일단 뭔가 정육각형이니까 이렇게 뭔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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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이것도 다 정삼각형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벡터 BC는 어디로 이사하냐? 이쪽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충분하겠죠. 요렇게.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각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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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완성하면 직각삼각형이 완성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길이 구합시다. 길이 구하면 이제 요 친구죠. 요 친구.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높이가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3이죠. 맞죠? 그러면 요 친구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루트 3.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밑변 길이는 이제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건데 루트 3 제곱 2의 제곱하면 7이죠. 따라서 루트 씌우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이제 쌍곡선 문제인데 위에 점이 있대요. P가 이제 접점이네요. 4,K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Q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선을 한번 구해봐야겠네요. 자, 접선은 아까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X값 대신에 지나는 점이 4죠. X좌표가. 그래서 4 대입하고 Y 대신에 어떻게 하죠? KY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거죠. X제곱 대신에 4X, Y제곱 대신에 KY. 그럼 아까도 수정을 하면 X값 대신에 X제곱 대신에 2X, Y제곱 대신에 루트 2Y를 대입하는 거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2차 곡선의 접선인데 방정식을 구해보면 접선은 이렇게 됩니다. 접선은 지금 식이 이렇게 됩니다. A제곱분의 4X 빼기 B제곱분의 KY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접선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Q의 좌표랑 R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Q는 이제 X축과 만나니까 Y 대신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Q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Q의 좌표는 4분의 A제곱, 0이 Q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R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R의 좌표는 이제 Y좌표니까 이제 X값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가 0, 마이너스 K분의 B의 제곱이 되어서 길이가 나오겠죠? 선분 OQ의 길이는 이제 4분의 A 제곱이 될 거고 선분 OR의 길이는 이제 K분의 B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 두고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두고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또 하나 더 있죠. 접선 말고 이 2차 곡선 위의 점이니까 위의 점. 위의 점이니까 이 4,K를 쌍곡선 위의 식에 대입을 하면 또 하나의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대입을 하면 A제곱분의 16 빼기 B제곱분의 K제곱은 1. 이렇게 접선이 나오면 지나는 점식이랑 접선에 대한 식이 같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S가 4,0이래요. 4,0. 4,0인데 이제 삼각형 QOR 아까 이거 길이 표시하기 잘했죠. 길이 표시하면 여기가 A1이고 잘 안 보이네요. 다른 색깔로. 여기가 A1이고 이제 삼각형 PRS 넓이를 A2로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길이 B가 나와 있네요. 아, 넓이 B가 나와 있네요. 자, 근데 뭐 이건 닮음도 아니니까 길이 B로 접근하시면 위험하고 직접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A1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A1의 넓이. 자, 다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길이 계산했으니까 둘이 곱하고 반띵하면 되겠죠. 따라서 넓이가 8K 분의 A제곱 B제곱입니다. 맞죠? 그 다음 A2 라지 A2 넓이 구해봅시다. 이거 밑변은 어떻게 보냐? 이건데 밑변을 성분 PS로 두겠습니다. PS. 그럼 밑변 길이가 K죠. 높이는 이렇게 해서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4. 뭐죠? 2K죠, 2K. 식만 적게, 식만. 그럼 여기가 2K가 돼요, 2K.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넓이 구했으니까 이제 비례식을 이용을 해야겠죠. 9대 4래요, 9대 4. 그러니까 요거 대 요게 9대 4, 9대 4. 맞죠? 그러면 요거 식을 다시 적어보면 여기서 이제 9A2가 4A1이다. 이렇게 해서 식을 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곱할 때 어떻게 곱하냐? A2에 9를 곱하고 여기 4를 곱하면 둘이 같아진다 라는 이야기죠. 곱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여기가 라지 A1에 4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약분을 해줄게요. 약분을 해주면 2K분의 A제곱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게 18K랑 똑같다라는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얘가 36K제곱이 된다. 라는 거고 근데 지금 이 모양이 한번 양변에 36B제곱으로 나눠볼게요. 36B제곱. 그럼 36B제곱으로 나눈 순간 36분의 A제곱은 B제곱분의 K제곱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 여기 있죠. 이 친구가 딱 여기 있죠. 여기. 딱 대입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입을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쌍곡선 주축의 길이. 요 길이. 맞죠? 요 길이니까 뭔가 스몰 a랑 관련이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대입하면 a제곱분의 16 빼기 36분의 a제곱은 1이 나오겠죠. 당연히 a는 양수라고 나와 있겠죠. 상수인데 그냥 뭐 주축끼리니까 a를 양수로 취급하고 이 절대값 a를 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양변에 이제 36a 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36 빼기 36a 제곱하면 a 4제곱은 36a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항을 해줄 건데 a 4제곱 빼기 36a 제곱 다시 우변으로 다 이항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16 곱하기 36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16 곱하기 36이 4의 제곱 곱하기 6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576이에요. 즉 24의 제곱이 되는 거죠. 는 0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냐? a제곱 이렇게 쪼개놓고 일단 모르겠는데 24랑 마이너스 24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더해봤을 때 절대 36이 안 나오죠. a제곱의 개수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꿀팁입니다. 24가 있고 20 곱하고 20 나눠봐요. 그러면 안 변하니까. 그럼 12랑 48이 됐죠. 차이가 36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12, 48 적어주고 곱해서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36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이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허수로 구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a 값이 풀마
2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아까 a 뭐 절대값에 2배 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3번 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28번에 이제 원이랑 타원이 나와 있는데 장축의 길이가 2a랍니다. 우리 관심이 타원이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은 뭐 이렇게 그렸을 때 아이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 자 초점에서 타원 위에 아무 점 찍어요. 아무 점 찍었을 때 이 말고 뭔가 직각처럼 생겼으니까 아무 점 찍었을 때 이 길이 연결하면 장축의 길이랑 똑같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요 점이 요 점에 있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목표가 이 점이 아까 말한 이 y축이 점이 될까? 이게 약간 궁금 포인트입니다. 과연 될까요? 근데 뭔가 그림상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말하면 좀 위험하니까 한번 축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축을 그려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지금 이 친구가 타원인 것에 좀 주목을 하면 좋습니다.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요? 원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랍니다. 잠시 표시를 하면 요 길이가 1이에요. 1. 맞죠? 그러면 요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나요? 똑같죠? 왜? 타원이니까. 맞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 주황색과 파란색 형광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버리면 이 두 원의 교점이 아까 맨 처음에 발견한 요 교점을 지날 것인가 라는 거죠. 완벽하게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타원의 대칭성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을. 아이고. 이렇게 축을 그려주시면 완벽하게 반띵이 되고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y축이다 라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타원의 대칭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y축, x축이라고 표시하고 다시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장축의 길이가 2a래요. 장축의 길이가 2a. 그럼 장축의 길이가 2a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가 어떻게 되죠? 2a 빼기 1이겠죠.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죠.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2a 빼기 1이다. 여기가 2a 빼기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1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거죠. 반지름이 1인 것을 또 이용을 해줍니다. 반지름이 1인 거. 그럼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요까지 길이가 1이죠. 그럼 아까 구한 이 친구 길이를 빼봅시다. 그러면 1 빼기 2a 빼기 1을 해버리면 2a 빼기 2a가 되죠. 근데 우린 완벽하게 원점에서 각 초점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냐? 요 길이가 1 빼기 a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인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장축의 길이죠. 장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 a인데 보세요. 여기서 다시 이 파란색 길이가 장축의 절반이죠. 근데 요거는 타원이 y축과 만나는 점과 초점까지 거리랑 똑같죠. 맞죠? 이걸 이용해 볼까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요 길이가 등장합니다. 이 길이가 a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 그럼 이제 피타고라 정리 이용할 건데 피타고라 정리 이용해버리면 이제 a제곱 빼기 1 빼기 a 제곱에 루트 씌울 거죠. 자, 루트 씌울 건데 합체 공식 이용하면 둘이 더합니다. 둘이 더하면 1 곱하기 빼버리면 2a 빼기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식이 이렇게 됩니다. 2a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궁금하다 그러면 검산을 해보면 됩니다. 검산 해볼까요? 오케이, 나이스. 자, 그러면 요 높이가 이제 2a 빼기 1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장축의 반틈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했습니다.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어떤 성질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안 쓴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딱 하나 뭘까요?
반지름. 자, 원의 반지름이 아까 시작할 때 썼지만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 더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맞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겠죠. 그럼 잠시 옆으로 빼보면 지금 이제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가 높이가 아까 루트 2a 빼기 1이었죠. 여기.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는 1이고, 이거 어디가 노? 여기가 1이고, 맞죠? 그럼 나머지를 이제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할 필요 없이 우리가 손쉽게 스몰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장축의 절반이니까. 자, 그럼 이제 피타고라 정리 쓰면 이제 스몰 a 값이 나오겠죠. 1의 제곱은 2a 빼기 1 더하기 a 제곱. 넘길게요. 넘기면 플러스 2a 빼기 2는 0. 근해 공식 쓰면 짝수 공식 쓸게요. 루트 1. 이제 반틈에 제곱하면 1 더하기 1 빼기 빼기 2니까 더하기 루트 3이죠. 따라서 루트 3 빼기 1을 찾아봅시다. 답은 3번입니다. 따라서 28번 문제는 요 추 찾는 과정의 발상, 물론 객관식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왔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좀 그거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타원의 대칭. 자, 남은 두 개 풀어보도록 합시다. 29번.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등장하는 순간 이게 y제곱은 4px 꼴인지 x제곱은 4py 꼴인지 확인을 해서 초점 준선 찾아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얘가 4 곱하기 2죠. 2니까 초점은 2,0일 것이다. 누구? y제곱은 4px. 이 친구가 y제곱은 8x죠. 맞죠? 그럼 초점 등장했을 건데 웃긴 게 지금 직선이 나와 있는데 이 친구의 x절편이 2예요. 2. 그러면 x절편이랑 초점의 x좌표가 똑같다. 즉, 이 친구가 초점입니다. 초점. 맞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네,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또 하나의 포물선이 나오는데 요거는 y 빼기 2a 제곱은 8x 빼기 a 이렇게 딱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2a만큼 딱 진행이 된 거네요. 평행이동이. 그러면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2a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딱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물선, 이렇게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가 혹시나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다 라는 사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이제 선분 AC 길이, 선분 BD 길이 더한 다음에 이제 AB 길이 빼라 라는 건데, 이제 이 가로에 대한 정보를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여기서 일단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직각삼각형.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니까 이 변 AB의 길이는 루트 5A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AC 길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AC 길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BD 길이는 요 길인데 변 AC 길이에다가 스몰 a 더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뺄 겁니다. 누구를? 선분 AB 길이는. 선분 AB 길이는 아까 구했으니까 루트 5a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두 개 더하고 이 친구 뺄 겁니다. 그럼 식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 곱하기 AC 2 곱하기 AC에다가 이제 A 더했다가 루트 5에 뺄 거니까 더하기 묶어서 1 빼기 루트 5에 스몰 a 요거만 계산하면 k가 등장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다 지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스몰 ac의 길이네요. 스몰 ac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가 봤더니 일단 포물선이 주어져 있고, 여기 지금 포물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직선이 또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일단 교점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교점 찾아봅시다. 교점 찾으려면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제곱은 8x니까 y가 위에 2x 빼기 4라 돼 있죠. 그럼 제곱합시다. 그러면 양변 4로 나누면 2x가 x 빼기 2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넘겨서 계산하면 x제곱 빼기 4x에서 2x를 더 빼니까 6x 플러스 4는 0. 이것도 마찬가지로 짝수 공식 써주시면 x는
자, 반띵하면 3이죠. 부호 바꾸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9 빼기 4를 할 거죠. 9 빼기 4. 반띵 제곱에 4를 빼는 거니까. 자, 따라서 얘가 3 풀마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작은 쪽이 3 빼기 루트 5죠. 더 큰 쪽이 3 플러스 루트 5죠.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아까 포물선이 요 식이랑 요 직선 교점이죠. 그럼 왼쪽 말고 오른쪽이 이제 라지 A에 해당되는 정보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점 A 좌표에 X좌표로 택해야 옳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하는 과정은 좀 지우고 라지 A의 X좌표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라지 A X좌표는 3 플러스 루트 5고 Y좌표는 그냥 2배하고 4 빼죠. 2배하고 4 빼면 2 플러스 2 루트 5가 된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스몰 a만 구하면 되겠네. 스몰 a를 구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아니면 스몰 a부터 구할까요? 스몰 a를 구합시다.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할까?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평행 이동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요 친구가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2a 만큼 점의 평행 이동을 거치면 b 좌표를 지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적어보면 3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a, 2 플러스 2 루트 5 플러스 a 이렇게 해줍시다. 그러면 이 y 자리는 x 값 2배 한 다음에 4 빼면 됩니다. 그럼 2배에서 4 빼면 4 플러스 2 루트 5 플러스 2a가 이 파란색 동그라미랑 값이 똑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적으면 2에 3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a 빼기 4가 위에 이 친구들과 똑같아져야 된다. 자, 그러면 a 값이 얼마 나오죠? 2가 나오나요? 2? 2가 나온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하면 얘가 2 플러스 2 루트 5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오케이. 왜냐면 아이고 다시 이거 올려야 되죠.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딱 평행이동 했으면 여기 2a가 더해져야 되구나.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6에서 4 빼니까 2 플러스 2 루트 5 플러스 2a. 똑같아졌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점이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그러면 점 A가 이 두 번째, 요 친구 포물선을 지난다. 라고 하고 한번 식을 풀어보면 이제 A 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빼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2 플러스 2 루트 5 빼기 2A 제곱은 8에 3 플러스 루트 5 빼기 a랑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고1 때 이거 제곱하는 거 다 배웠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2를 제곱 2제곱 2루트 5제곱 2a 제곱 하고 곱해서 2를 더합니다. 2를 곱하고 각각 더해줍니다. 그러면 4루트 5의 2배니까 8루트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2배니까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루트 5배니까 마이너스 8a 루트 5. 이게 좌변 전개한 거고, 그 다음 는 24 더하기 8 루트 5 빼기 8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주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날라가고 그럼 이제 a 값이 등장을 했네요. 넘겨주면 양변에 4a로 나눌게요. a 어차피 0가 크니까. 그러면 a는 2 루트 5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값 구했으니까 아까 하려던 걸로 시작을 해봅시다. 아까 우리 구하던 게 뭐였냐면 a 시길이 2배에다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1 빼기 루트 5a를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a시 길이가 어떻게 되냐? a시 길이는 3 플러스 루트 5에다가 이 중선까지의 거리 있죠. y축과. 그래서 2를 더해줍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2배 2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5 편하게 5 플러스 루트 5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플러스 1 빼기 루트 5에 2 루트 5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해주면 뭐가 되냐? 10 플러스 2 루트 5 더하기 2 루트 5 빼기 10입니다. 자, 그래서 4 루트 5가 우리가 구하는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4 루트 5, K 제곱의 값은 80. 따라서 답은 8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 자, 그래서 이거 평행이동 할 때 이렇게 아까 제가 했던 실수처럼 이런 행동을 반복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점이 어떤 포물선을 지나느냐, 어떤 직선을 지나냐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당이 딸려서 실수를 한 것 같아서 30번에는 실수를 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이거 30번 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A, B, C, D 점이 있는데 이 꼭지점은 정사각형을 이루네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이 친구들이 시계 방향이거나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이렇게 딱 그어주고 원점 X축, Y축 2,0, 그 다음에 0,2 마이너스 2,0 0, 마이너스 2 이렇게죠. 그래서 A, B, C, D 순서대로 갑니다. A, B, C, D 이렇게. 자, 있고 이제 R이 또 등장하네요. R까지 좌표를 찍어 줍시다. 주면 여기가 이제 R이고 4,4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석하기 전에 지금 내적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내적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정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 이제 벡터가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A 벡터랑 B 벡터 내적을 한대요.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알듯이 벡터의 크기랑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요 사이 값을 세타라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은 지금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내적값은 음수도 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 이 값은 이제 B 벡터 크기랑 A 벡터 크기랑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B 벡터는 B 벡터는 딴 건 뭐냐 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번 그 A 벡터에서 B 벡터를 방향으로 정사형을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면 요 주황색으로 강하게 색칠한 게 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B 벡터는 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주황색이랑 이 저 파란색 형광펜을 곱한 게 내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서 또 쓰입니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곱했는데 0이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 소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0.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 지금 고정되어 있는 벡터가 AB 벡터랑 AD 벡터잖아요. 그러면 AB 벡터가 이렇게 있고 AD 벡터가 이렇게 있네요. 각각 기울기가 풀마 1 이렇게 딱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인데 내적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내적하면 0이다 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PQ 벡터랑 AB 벡터가 수직이거나 PQ 벡터랑 AD 벡터가 수직이 된다 라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가 조건 해석이. 자, 그럼 밑에 그림으로 내려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만약에 PQ가 있다고 하면 AB 벡터랑 수직이래요. 그러니까 PQ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P랑 Q가 사각형 위에 점이죠. 그러면 이 AB랑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돼야겠죠.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놓여야겠죠. 그 다음에 PQ 벡터가 AD 벡터랑 수직이려면
AD 벡터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놓여야겠습니다. 자, 따라서 또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가 조건이 직선 PQ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Q 아니면 뭐 PQ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가 조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고, 나 조건에서 이제 아까 제가 위에 말해준 요 성질들이 쓰이는데, 맨 처음에 OA 벡터랑 OP 벡터를 내적했더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벡터가. 자, 그럼 OA 벡터를 보면 OA 벡터가 요 친구, 요 친구 OA 벡터. OA 벡터가 요 친구인데 이제 내적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싶대요. 마이너스 2 이상. 그러니까 OP는 방향이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맞죠? 그러면 이제 정사형을 내린다 치면 이제 OA 고정이니까 여기서 내리면 이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뭐 0일 때는 이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2 지금 일단 OA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2입니다 2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요 반대 방향으로 내적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해야겠죠 정사형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지금 B와 C의 중점이 마이너스 1,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 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즉 P가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여기까지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까지가 P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있는데 P가 여기 올 수 있고 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 이렇게 P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맞죠? 근데 이거를 더 확장해서 더 면밀하게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친구도 따져야 된다는 거죠. OB랑 OP 벡터를 내적했을 때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좀 같은 방향이거나 수직까지 원하는 거죠. 다른 방향이 된다면 그것은 내적값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된다는 거니까. 그럼 다시 또 고정을 시켜주면 OB 벡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OP 벡터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순간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요까지밖에 머무를 수가 없다. 최대 상한선. 그러면 아까 P가 앞에 있었던 범위가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처음에 P가. 근데 이제 이걸 더 섞어서 요 친구랑 섞어야 되는 거죠. 범위를. 그러면 P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요거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1부터 점 A까지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P의 범위입니다. P의 범위. P의 범위.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Q가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보면 Q도 어떻게 되냐면 Q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Q도 아까 맨 처음에 첫 번째 성질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까지 내적되려면 이런 상황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반대 방향을 원하네요. 반대 방향이랑 이제 0이 되는 순간을 원하니까 이 범위랑 요 범위가 공통적인 범위. 즉, 요까지가 이제 Q가 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점 A까지가 Q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때 이제 아래 좌표가 4,4인데 RP 내적, RQ 내적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P랑 Q가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그럼 Q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어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P가 만약 여기 있으면 Q는 어디 있죠? Q는 여기 있으면 여기. 그러니까 지금 P랑 Q가 같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이제 그런 상황을 갖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이제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대요. 그러면 RP 내적, RQ 내적 할 건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범위가 있다는 거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조금 약간 뭔가 특별한 위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편해집니다. 케이스를 5개만 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가냐, PQ가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PQ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PQ가 이렇게 똑같을 때. 세 번째, 그 다음에 PQ가 이렇게 있을 때. 네 번째, 그 다음에 PQ가 이렇게 있을 때. 다섯 번째. 이렇게 총 5가지의 경우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일 것이다 라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점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별하게 얻어갈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가지 케이스를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P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그러면 1번 그림을 이렇게 해볼까? 그냥 적을게요. 자, 1번 P의 좌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표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게요. 표를 효율적으로 만들면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얘가 P의 좌표, Q의 좌표 가보겠습니다. P가 처음에 마이너스 1,1일 때, 그 다음에 이때 Q는 어디 있죠?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가 0,2일 때 Q가 이제 A 자리에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둘이 같을 때 2,0, 2,0. 자, P가 A에 있고 P가 아니다, A가 아니라 A까지 가기 전에 순서가 좀 바뀌었네. 바뀌었는데 이제 요게 2,0,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P가 1,1에 있을 때 Q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 5번 마지막은 P가 이제 A 장소에 있을 때 Q가 D에 있죠. 0,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5가지 케이스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대적했을 때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건데, 뭐 그림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아래 좌표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면 좌표, 벡터, 내적, 성분들의 곱의 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 좌표가 4,4죠. 그럼 이제 RP 벡터 성분 어떻게 구하죠? P 거에서 4, 4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싹 다 X 성분, Y 성분 4씩 다 빼는 겁니다. 4씩 다 뺄게요. 그럼 빼면 마이너스 5, 마 3, 마 3, 마 5, 그 다음에 마 4, 마 2. 여기 대칭이니까 마 2, 마 4, 마 3, 마 3, 마 5, 마 5, 마 2, 마 4, 마 2, 마 4, 마 2, 마 4, 마 4, 마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분들끼리 이제 내적을 한 거를 오른쪽에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대칭이니까 30, 동그라미 2번은 16, 동그라미 3번은 30, 동그라미 4번은 20, 동그라미 5번은 6 더하기 24니까 32가 되겠죠. 아니죠. 8 더하기 24니까 3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게 32가 최대값, 라지 M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16이 최소값, 스몰 M이 됩니다. 따라서 16과 32를 더했을 때 48이 정답이 되더라 라고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4가지 파트 영상 다 올라갔을 건데 해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